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리본카가 이렇게 로고도 바뀌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 브랜드 로고가 바뀐 기념으로 해서 이 리본카의 약간 품격에 맞는 자동차라 그래야 되나? 쇼퍼 드리븐의 끝판왕격인 두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벤츠 S클래스 그리고 G90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아니, S580 포매틱이 나왔는데 G90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S58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딱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대략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 제 옆에 있는 이 G90, 그 중에서도 롱휠 베이스에 해당하는 차량이 신차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신차가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량의 가격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두 차량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쇼퍼 드리븐의 끝판왕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S580 포매틱 그리고 G90 롱휠 베이스,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어느 차량이 쇼퍼 드리븐의 끝판왕격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차량은 엔진이 사실 약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입니다.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500 여기 정도에 해당하는 좀 아래급 트림의 S클래스들은 6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S580부터는 M176 엔진, 그러니까 V8 트윈 파워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출력이 500마력이 넘게 나옵니다. 토크도 70토크가 넘어요. G90 롱휠 베이스 버전도 거의 비슷한 느낌의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3.5리터 터보, 그러니까 배기량 자체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엔진을 보면 3.5T 48V ESC 롱휠 베이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90 같은 경우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격인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네시스의 3.5 터보 라인업이라고 하면 출력이 대략 한 380마력이지만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35마력 정도가 더 높아져서 415마력이 나오는 그런 출력을 보여주는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출력이 한 90마력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거기에다가 배기량도 G90은 3.5, S클래스는 4.0, 그리고 기통수도 다르죠. V6, V8 요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앞모습의 디자인이잖아요. 두 차량 모두 거의 2021년, 2022년 이때쯤에 나온 차량이니만큼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된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S클래스는 이 디자인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S클래스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중후함의 끝판왕격인 슈퍼 드리븐의 S클래스가 맞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다음에 나온 E클래스, C클래스, A클래스가 어떻게 됐죠? 램프에다가 벤츠 로고를 도배를 해놓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S클래스의 앞모습 디자인이 그나마 벤츠의 이런 철학과 디자인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G90 같은 경우에는 이 앞모습의 디자인이 그대로 이 아랫급인 G80이나 GV80 이런 차량들까지 쭉 유지가 됐죠. 측면에 MLA가 이 G90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MLA가 GV70이든 G80이든 GV80이든 유지가 됐고, 이 앞에도 자세히 보면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크레스트 그릴이 있어요.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크레스트 그릴이 아랫 등급으로 쭉 유지가 됐죠. 그래서 패밀리카라는 것들을 딱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고수해 온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G90의 디자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클램쉘 디자인이에요. 보통은 보닛이 딱 요 캐릭터 라인으로 해서 이만큼만 열리는데, 클램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 보닛 한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다 열립니다. 디자인하신 분이 클램쉘 하시던 곳에서 오셔서 그런지 요 클램쉘 디자인이 이 제네시스에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잠깐 한번 보면요, G90의 측면을 보면 확실히 롱휠 베이스에 해당하는 만큼 굉장히 긴 전장 재원을 가지고 있죠. 5400mm가 넘습니다. 예전에는 EQ900 가지고 롱휠 베이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B필러쯤에다가 철판을 하나 더 뗐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빼꼼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 G90부터는 아예 휠 베이스 자체를 늘려서 굉장히 넓은 전장 재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 덕분에 이열문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문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문을 열면 굉장히 넓은 문이 한 번에 열리는 걸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동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 딱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누른다고 해도 자동으로 열리지가 않아. 약간 반쪽짜리 자동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거는 요 불판일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게 녹이 슬어
아니 이거 볼트가 왜 녹이, 아니 이거 녹으면 안 되지 않나? 아니 1억 8천짜리 제네시스 끝판왕 차인데 아니 제네시스에서 제일 비싼 차잖아. 이거는 왜 녹이 슬었지? 이거는 아마 수리를 해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불판일이 롱휠 베이스 전용이기 때문에 요 휠을 딱 보면은 아, 이 차가 롱휠 베이스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요 안쪽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안쪽에 보면 3챔버 멀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 에어 서스펜션이 G90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으로 선택하니 300만 원을 줘야 되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롱휠 베이스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롱휠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옵션들이 대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자동문,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후륜의 리어 엑셀 스티어링, 여기까지 모두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바퀴가 조향이 되면서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주차를 할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서 회전 반경을 좀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클래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클래스 측면을 보면 확실히 제네시스 G90보다는 조금 더 전장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전장 재원 자체가 차이가 좀 납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5400mm가 넘지만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5290mm 정도예요. 10cm가 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장 재원 자체는 S클래스가 좀 더 짧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휠입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350D도 있고 400, 500, 580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다른 게 뭐냐면 S5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AMG 라인처럼 생각을 해서 휠이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S580은 벤츠에서 생각했을 때 마이바흐가 아닌 벤츠라는 브랜드에서 끝판왕격으로 쇼퍼 드리븐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만큼 승차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21인치 휠이나 이렇게까지 높여주지 않고 딱 20인치 휠 여기까지 해서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편평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 편평비를 줄이게 되면 아무리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반응형 댐퍼나 뭐 이런 것들 싹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20인치 휠 정도를 넣고 최소한의 편평비를 딱 살려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쪽으로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S450, 500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S클래스에는 에어매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G90이나 S클래스나 에어 서스펜션 20인치 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보통 제네시스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각도를 휘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450이나 500 요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4.5도 요 정도고 유료 옵션을 지불을 하게 되면 10도까지 꺾여지지만 S58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도 리어 엑셀 스티어링을 지원한다. 요런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도 보면 이 뒤쪽 디자인들이 뭔가 이제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죠. S58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과격하게 사용한 편입니다. 범퍼나 위쪽으로도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꽤나 깔끔하게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트렁크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트렁크 끝부분에 여기서 나서 앞쪽을 찍었을 때 공간이 몇 미터나 나오는지 1.092m 요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높이는 한 52cm 요 정도가 나옵니다. 가로는 제일 좁은 곳 안쪽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간이 대략 한 91cm 요 정도가 나오네요. 확실히 이제 S580쯤 정도 되면은 뒷좌석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트렁크 공간을 압도적으로 키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나 여유롭게 실을 수 있게 쭉 집어넣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G90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90을 보면 확실히 S클래스 대비해서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볼까요? 뒤쪽에 공간이 뭔가 좁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거 한번 측정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깊이는 1.108m 오, 벤츠보다 조금 더 깊은데? 그리고 높이도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높이 44.4cm 높이는 확실히 좁네. 그리고 제일 좁은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쪽은 82.9cm 정도가 나와요. 벤츠보다는 깊이 자체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깊이 있는데 높이라든지 안쪽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확실히 벤츠가 조금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두 차량은 운전을 내가 직접 하는 차량이라기보다는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 뒷좌석에 VIP를 태우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이잖아요. 그거는 2열에서 타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G90 롱휠 베이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넓어? 아니 너무 넓은데? 아니 잠깐만, 요 정도로 발을 꼬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내 공간이 나와요. 그 정도로 2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요 정도급 되는 자동차들은 프라이버시가 제공되도록 뒤쪽에 얼굴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헤드레스트를 딱 기대면 제 얼굴이 안 나오겠죠. 요런 것들까지 딱 생각하고 만들어낸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롱휠 베이스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인승이 있고 4인승. 4인승은 퍼스트 클래스 시트라고 하는 건데 요게 500만 원 정도짜리 되는 옵션이거든요. 센터 터널이 지나가는 요 위로 이렇게 벽이 하나 솟아 있는데 요 안쪽으로 보면 컵홀더라든지 그냥 공간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시트가 나오게 되면 요 뒤쪽에 리클레이닝 기능이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공조를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부터 해서 뭐 안마 기능, 통풍 시트, 앞좌석 의자 조절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능 되게 좋은데, 레스트. 어이, 레스트 모드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오. 이게 진짜 회장님 모드지. 아, 이거 봐봐요. 아, 김기사, 가지. 나는 한숨 잘 테니까 리본카 청라지점 도착하면 깨워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 쇼퍼 드리븐으로서 최적의 차량인데? 그리고 버튼 하나 누르면 이런 것들이 원상 복구까지 모두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정말 쇼퍼 드리븐에 해당하는 차량인 만큼 뒷좌석에 모든 옵션들을 전부 다 넣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뒷좌석조차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안마 시트 같은 것들을 딱 조절할 수 있게 레스트랑 이렇게 원상 복구하는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뒷좌석의 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벤트가 요 센터에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 B필러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사실상 뒷좌석에 VIP를 태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기업 총수 그런 사람들이 타기에 정말 적절한 그런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S클래스가 과연 이 G90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S클래스에도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벌써부터 불쾌하네. 아, 벌써부터 불쾌해. 아니 쇼퍼 드리븐 차량인데 자동문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G90은 반쪽짜리라고 하더라도 자동문은 들어가 있었어요. 자동으로 닫힌단 말이야. 클래스는 기사가 열어주고 닫아줘. 그러네. 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그렇지, 생각해보면 자동문이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뭔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쇼퍼 드리븐이잖아. 나는 뒷좌석에 타는 사람이잖아. 뭐하러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뭐하러 문을 닫아. 그렇기 때문에 자동문은 없지만 요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문을 쉽게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그런 기능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좌석과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G90이 조금 더 넓은 모습을 보여줘요. 한번 이렇게 누워보자. 이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이 쭉 앞으로 가면서 뒷좌석 공간이 딱 넓어지죠. 자, 어떻게까지 레스트가 되는지 한번 보자. 어우, 야, 근데 저기까지 간다고? 앞좌석이 저렇게까지 간다고? 오, 이제 시트 움직인다. 아, 이제 시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닥 쪽에 이 종아리 받침대 부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앞좌석에도 이렇게 발 받침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다리 꼬고, 이번에는 저기 리본카 부산 지점 한번 가볼까? 400km? 그래, 쉬지 말고 운전해. 휴게소는 무슨 휴게소?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장점이긴 하네요. 진짜 이 두 차량 모두 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낀 거는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말 투자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일단 시트가 진짜 편해요. 내 몸을 뭔가 감싸주는 듯한 그 편안함이 그런 게 있다 그래야 되나? G90 같은 경우에는 아닐린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을 사용하거든요. 이 시트를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부릅니다. 이 멀티 컨투어 시트가 S580부터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다른 거라고 하면은 S클래스는 이 뒤쪽에 엠벅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G9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따로 넣어야 됩니다.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을 넣으면, 모니터 두 개에 3,400만 원? 제네시스는 이렇게 조그만한 거 안 넣어준다고. 이렇게 보면 벤츠의 뒷좌석 모니터 디스플레이는 그래봤자 11인치 요 정도 되지만 G90은 14.6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OTT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 뒷좌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태블릿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태블릿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이런 것들은 뭐 괜찮네요. 그리고 S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송풍구는 가운데에도 있고 요 뒤쪽에 있는 B필러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G90 같은 경우에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지만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거. 각각의 모든 차량들이 20개가 넘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은 뭐 안 들어봐도 좋다는 거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요 자동차 키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벤츠 키가 있고 여기에는 제네시스 키가 있죠. 벤츠도 요 위쪽으로 벤츠 문양이 들어가 있고 제네시스도 이쪽으로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조약돌처럼 생겼고 얘는 예술작품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키예요. 그리고 얘는 좀 가벼워요.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S클래스 키는 뭔가 묵직한 맛이 있어. 그립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을 만큼 굉장히 키를 예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두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오래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4년이 조금 넘었구나. 아니 얘가 나온 지 벌써 4년이 넘었어? 그리고 G90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거리나 키로수가 조금 있는 편이고 요것보다 주행거리가 좀 짧은 애가 있어요. 그 차량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신차가로만 놓고 비교했을 때도 G90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8천 정도가 했었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이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S클래스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S클래스 요즘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할인하는 거 모르냐? 라고 하실 텐데 2021년에는 S580이 2억 2천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S580 포매틱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3천만 원 할인하고 해봤자 2021년에 팔던 2억 2천이랑 비슷한 가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차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3, 4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미터 좀 넘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와 잠깐만, 4년 타고 1억이 더 빠진 거면 1년에 2,500씩 깎인 거잖아. 4년 되기는 했지만 S580을 1억 조금 넘게 주고 살 수 있는 거면 괜찮지 않나? 아니 왜 그러냐면 B클래스 같은 경우도 E450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때 가격이 1억이 조금 넘어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니 S580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G90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일렉트릭 슈퍼차저의 롱휠 베이스가 맞지만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은 애가 리본카에 있어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식이에요. 주행거리도 3만 킬로대. 그렇게 했을 때 G90의 지금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냐? 9천만 원 초반대가 됐습니다. 9천만 원 초반. 3년 지나고 9천만 원이 깎인 거예요. 3년 지나고.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 감가가 된 거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래서 특징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G9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롱휠 베이스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 차량들 대비해서 전장 재원도 훨씬 더 길고 뒷좌석 공간도 훨씬 더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슈퍼 드리븐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임드 밸류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공간감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살짝 있고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더 비싸서 이게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얼마 뒤면 S클래스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스멀스멀 돌고 있어서 아 이거를 S클래스를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건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리본카 구독자분들이라면 나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저렴하고 G90의 롱휠 베이스를 고를래, 아니면 아이 그래도 S클래스 하면은 플래그십의 대명사인데 당연히 S클래스지 라고 해서 S클래스를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